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타결 시한을 앞두고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정인교입니다. 이게 뭐 시진핑 주석하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은 뭐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같고 어제부터 이제 베이징에서 차관급이 참여하는 미중 무역 협상이 열리고 있는데 협상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당초 예상과 마찬가지로 협상 타결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언론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다소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미중 관계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뭐 지금 현재 미국이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라고 오름장을 놓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미중 통상 마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중 통상 마찰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뭐 미국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만만하게 보였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요. 지금은 중국의 과학 기술이 뭐 미국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는 또 우주 뭐 달 탐사 이런 부분은 뭐 미국의 거의 따라온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래 기술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측면이 아주 강하고요. 또 국영 기업이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방침에 따라서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WTO 규범으로 본다면은 정부의 개입이 WTO 규정보다도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제대로 된 시장 경제 국가는 중국과 경쟁하기 어렵다라는 게 미국의 시각이고 그래서 그런 중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하는 걸 틀어막겠다라는 거고 사실 뭐 중국이 내수 시장이 많이 커졌다고 하지만은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원체 높은데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가면 중국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미중 양국의 이 무역 분쟁이 있어서 지금 환율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죠? 환율까지 거론된다는 거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환율 문제를 국제 이슈화 시키겠다라는 얘기는 해왔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뭐 간헐적으로 얘기만 했지 본격적으로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주제가 바로 환율입니다. 그거는 뭐 경제 사정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걸 뭐 국가 간의 협정을 맺어서 또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딱 그 제도에 맞춰서 운영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하여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율같이 얘기하기 어려운 분야도 뭐 중국이 위안화가 경우에 따라서 평가 절하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치를 만들자. 뭐 이런 거를 이제 또 제안을 함으로써 중국으로서는 관세 25%로 올리는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미국과 마찰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제 국면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는 좀 요렇게 풀면은 요거는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요런 대목들이 있습니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뭐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은 양측이 쉽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겠죠. 미국이 요구하는 것대로 중국이 하게 된다면 현재
중국의 어떤 정치,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집권 세력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입지가, 정치적 입지가. 그걸 시진핑 주석이든 누가 주석이고 국가를 맡아 운영을 하든 간에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이 상태로 간다면은 중국을 대적하려라는 전 세계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고 리더십이 강한 어떤 그런 국가로서 패권을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패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무슨 무역 수지 적자가 얼마 되고 이걸 낮추라는 건 이거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얘기고 근본적으로는 패권 경쟁에 관련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잖아도 시진핑 정부가 들어오면서 중국의 꿈이라든가 또 중국이 과거 실크로드 시대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갔던 그런 시대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집권도 했고 또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그런 걸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미국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어 놓고 만약에 소위 중국의 중국 부흥의 꿈을 이루는데 어떤 단계별 절차가 있을 텐데 그걸 못 지키게 되면은 이건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단순한 무역 수지 문제 안에 그보다 더 깊은 곳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경제 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 경제는 우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은 대만, 한국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입니다. 대만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고요. 또 미중 모두가 1, 2위 교역 대상국이고 투자 대상국이기 때문에 미중이 이렇게 통상마찰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에다가 많은 기업들이 사실 거의 몰빵을 하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절에는 원체 중국이라는 시장의 매력도가 높았기 때문에 불가피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이 안전장치를 조금씩은 우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도 물려서 지금 못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결국은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부에서 지금 신남방 정책이라 해가지고 아시안이나 인도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창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중국보다는 동남아나 인도를 생산 기지로 바꾸는 그런 노력이 강화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